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을 호구로 본다, 나 무시하는 거다. 사회에서나 뭐 집에서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뭐 다른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나 무시하는 거지, 나 무시당했어 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주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 위축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감정을 겪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그렇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남한테 무시당하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뭐 회사에서 보면 이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근태가 아주 안 좋거나, 그리고 자기 관리 막 못해서 밤에 잠 안 자고 새벽까지 깨 있다가 회사 와서 막 졸고 이런 사람도 사실 째째째째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무시당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왜 무시당하는지 모르고 무시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남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왜 당할까? 그러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착하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착해서 그거를 나쁜 사람들이 약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약점으로 탁 내가 저 사람은 착해, 호구야, 완전히 약점 탁 잡히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나쁜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모두에게 착하게 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착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착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특히 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선하고 조금 더 너그럽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두에게. 그렇게 되면 남한테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저희 후배 너무너무 착한, 정말 마음이 너무 약해서 막 마음이 너무 연약한 그런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걱정은 항상 고민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만만히 보이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너무 그렇게 다들한테 잘해를 주려고 노력하지 마,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막 답답해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 가서도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직원들을 보고도 그런 직원들이 어쩌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도 안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왜 이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그릇을 탕탕 놓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굉장히 무례하게 막 그릇 탕탕 놓거나 뭘 막 엎어놓고 실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에도 어머,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혼자 마음 상하고 혼자 돈 다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혼자 밖에 나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오죽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 동료에게나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막 자기를 막 무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도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 못하고 자기 막 이용해 먹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 일일이 대응하고 이런 후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모두에게 착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기는 착한 사람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착하게 생각해야 된다거나 나를 착하다고 인정해야 된다거나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나는 착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더없이 잘해주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야지. 그런데 못된 사람, 나를 이제 그 마음이 약한 거를 알고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말아야지, 경계해야지 라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좀 이제 그걸 좀 내 스스로 방어할 수가 있어요. 성향이 나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 마음이 약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떤 무례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긴다든지,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한다든지, 자기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괜히 화풀이를 한다든지,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있잖아요. 그게 주로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들한테 막 그 화풀이 하는 겁니다. 자기 직장 상사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사람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두에게 착하게 대하면 안 된다. 착한 사람한테만 착하게 대한다. 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가시는 게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해 보이지 않는 훈련을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회사에서 이제 실수를 그렇게 뭐 내가 뭐 실수를 해보겠어 자처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빨리 재빠르게 별로 티 안 내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 이제 그 실수하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 거래처든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바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지금 뭐를 내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으면 내가 직접 가지고 택시 타고 뛰는 게 해결책이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딴 일 다 제쳐놓고 그거보다 빨리 해서 보내주고 사과의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빨리 사과하고 이제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자기 실수에 대해서 막 당황하고 막 어떡하지 막, 그리고 땀 막 이렇게 뻘뻘 흘리고,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거 남한테 대단히 약점으로 잡히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그런 모습이 당황하고 위축되고 막 이런 모습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직장 상사가 화가 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팀원들 한 5명 있는 팀원들을 다 싸잡아서 막 뭐라 그러고 이제 히스테리칼해져가지고 막 야단을 쳤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난히 침착하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막 이제 화나고 길게 놔두니까 딱 기회를 봐서 팀장님 저희들이 다 알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그럼 이렇게 지금 빨리 급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수습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고, 계속 막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거리면서 계속 어깨에 이렇게 움츠리고 막 위축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사람이 더 만만해 보일까요?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어떤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고 벌벌 떨면 남한테 약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내가 어떤 잘못한 실수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중하게 빠르게 사과하고 해결책부터 머릿속에 빨리 생각해서 좀 담담하게 좀 이렇게 침착하게, 그럼 이렇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항상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해 보이지 않는 훈련 두 번째 뭔가 하면, 무례하게 굴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분명한 태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고요. 자,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거죠. 그런 무시하는 듯한 말씀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적응을 못하는 체질이라서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딱 얘기를 딱 그 자리에서 탁 이렇게 아주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점점 이뻐지는데 연애해? 김대리? 라고 이렇게 정말 약간의 좀 성희롱적인 그런 무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그래도 무슨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네 막 이래 가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성희롱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무례하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 만약 과장이 그랬으면 지금 말씀 잘 못 들었는데요. 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다시 자기가 해야 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아주 만만히 보이니까 탁 이렇게 농담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무례한 사람들을 이렇게 탁 차단하는 어떤 그런 이제 훈련들이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일을 갖다 사정없이 막 던지는 경우, 일을 사정없이 던지면서 이것도 해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다 해주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이거를 좀 대신 처리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사실 너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 혼자 밤 11시, 12시까지 해야 될 잡일들을 나한테 넘겨주면 이제 그분이 선배고 이렇게 해서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못한다면 이게 시간 안에 끝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대리님께서 좀 일단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어떤 이렇게 해서 정말 만만해 보이지 않게끔 무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담담하게 너무 비이성적으로 막 화내면서 막 목소리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연습도 실제로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하면 굉장히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게끔 내가 약한 모습을 안 보이게 하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자, 약해 보이지 않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요. 말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돼요. 워낙 말수가 없으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너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많으면 말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100마디 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더 많을까요? 10마디 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100마디거든요. 그래서 말 많고 수다스럽고 막 남의 얘기 좋아하고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가서 바로 또 막 떠들어대야 되고 저기서 들은 얘기 또 바로 옮기고 그냥 빅마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 입에다 뭐 속에다 담아두지 못하고 막 겉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 무시당하는 이미지라고 하면 말을 줄이자. 침묵으로 대응하는 그런 때도 있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바로 나부터 막 떠들고 막 회식 자리에서 나 혼자 막 다 떠들고 막 그거 좀 조용히 좀 해봐 김대리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 일단 입이 무거운 이미지로 좀 말수가 줄어든 이미지로 자기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미지 메이킹 해보는 것도 무시당하지 않는 내가 약한 모습을 방어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이제 그 유세미 직장 수업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이제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어떤 그 상담을 하시나 하면 팀장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함부로 해요. 동료들도 너무 나를 무시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이제 왜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나이가 많은데 진급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전문대 조리, 우리 회사는 전부 다 4년대 졸업한 사람들, 대졸자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전문대 조리라서 무시하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외모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수여하지 못해서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애엄마라서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결혼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독신으로 있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제가 냉정한 성격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런 분들한테 냉정하게 여쭤보나 하면 회사에서 일 잘하십니까? 우수한 직원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 중에 대부분이 글쎄요 그렇게 일을 썩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아세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왜 월급값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직무만큼의 어떤 그런, 내가 회사에 어떤 아웃풋을 내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그거를, 남들처럼 제대로 못하면, 남들만큼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그 팀 안에 있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줄 만큼 어떤 그 실력이 없다면 무시하는 거죠. 직장 상사도 실력이 없으면 후배 직원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후배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직장 상사한테 실력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갖추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라. 거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일을 잘 못하는데 게다가 열심히도 안 하면 이건 무시가 아니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 정말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습관, 내가 회사에서의 언어 습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하기 습관도 책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공하는 분야, 세일즈면 세일즈, 마케팅, 뭐 관리, 회계, 뭐 인사 쪽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본기가 정말 튼튼한지, 내 자기관리 야무지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모도 실력입니다. 기본 어떤 실력을 갖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외모, 성형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피부과에 가서 굉장히 비싼 어떤 뭐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옷도 정말 이렇게 그 나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뒤떨어져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입어주는 거. 나는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그건 실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난 실력이 없어 보여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도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외모로 하면 안 되지만, 남들은 나를 보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걸 갖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혹시 막 사이코패스면 나를 갖다가 막 뭐라 그러고 무시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고하는데 뭐 공부하지 않아서, 보고 내용도 공부하지 않아서 막 횡설수설하고 뭐 이러거나, 아니 보고서에 막 숫자 다 틀리고 막 오탈자 나오고 그러면 정말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날 왜 무시하지? 자, 그래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갖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어떤 실력에 대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나를 분석해서 원인과 해결법을 찾아보는 거. 이게 무시당하지 않는 또 다른 원칙입니다. 나를 지키는 원칙. 뭔가 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노트에 대고 적는 거예요. 자, 1번. 이래서 직장 상사가 나를 굉장히 무시했어. 그래서 수준 이하라고 했어. 왜? 그 보고서를 보고 수준 이하라고 했어. 어떻게 대리식이나 돼서, 과장식이나 돼서 이것도 보고서라고 썼냐? 정말 수준 이하다 라고 했다. 일단 쓰는 거예요, 메모에다가. 그 보고서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서의 수준을, 퀄리티를 확 올리기 위해서 보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문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남들 정말 보고서 잘 쓰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 보고서 좀 공유해 줄 수 있냐? 정말 나 보고서를 지금 잘 못 써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찾아도 보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다 뒤져서 공부를 해도 보고서 잘 쓰는 사람 되는 거죠. 기본 이상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 듣고도 계속 나 무시당해, 정말 너무 이 회사 못 다니겠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무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자, 보고서 때문에 무시당했다, 그럼 이렇게 해결하자, 공부하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일로 무시당해서 넌 옷을 어떻게 입어도 그렇게 입기도 힘들겠다. 누구는 외모에 아예 신경 안 쓰잖아. 거의 1950년대 사람 같아. 이런 얘기 들었다. 나 무시당했다, 나의 외모 때문에 옷 잘 못 입는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옷을 어떤 잘 입는 방법들, 인터넷에서 패션지나 이런 인터넷에 뒤져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좀 투자해서 정말 예쁘게 한번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 이제 어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머리도 좀 좋은 데 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신경 쓰고, 정말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공격당한 거예요. 내가 이제 무시당한 건 공격당한 건데, 그 공격당한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책을 구축을 하면 어떤 나의 방어책들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 보완책을 찾는다는 거는 내가 쑥쑥쑥쑥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을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도 그래,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냥 탁 잊어버리면 그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20분을 제가 날려먹은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메모하셨다가 내가 무시당한 경우는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특히 또 배우자한테 막 서로 무시했다고 막 화내죠. 남편은 아내한테 가장을 무시한다고 막 화내고, 아내는 도대체 마누라를 무시해? 이러고 또 화내고. 그럼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이러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어떤 실력이
성장하고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액션 시작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